우리 책 62페이지입니다. 연결사 중에 오늘은 이제 관계사 얘기를 할 건데, 자, 관계사라는 말, 요게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해봅시다. 관계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관계사 안에는 관계 대명사도 있고요, 관계 부사도 있죠. 그죠? 요걸 통틀어서 관계사라고 하는데, 이 관계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 relation이죠. 그죠? 네. 관계를 맺으려면 대상이 하나가 필요해? 대상 하나만 가지고도 관계가 성립해요? 없지.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도 나 혼자서 인간관계가 성립합니까? 안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한자 자체가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 이미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 혼자서는 인간이란 말도 성립하지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란 두 개 이상의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사란 뭐냐면 두 개 이상을 관계를 맺어준다라는 게 얘기예요.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연결. 그런데 이 연결을 해주는 대표적인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품사가 뭐였냐면, 지금까지 우리 수업에서 나온 연결을 해주는 대표적인 품사는 두 가지가 있었죠. 접속사와 전치사.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것만 좀 거론해 보면 접속사는 가장 큰 역할이 뭐였어요? 절과 절 연결. 물론 등위 접속사의 경우는 단어를 연결, 구를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놔두고 접속사의 대표적인 역할은 절과 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절의 개수 -1만큼의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 배웠잖아. 그치? 즉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오려면 접속사가 하나씩 이상 등장해야 한다, 이거였고, 전치사의 역할, 이것도 연결이었죠. 뭘 연결해요? 명사가 올 수 없는 자리에 명사를 연결해주는 장치였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이 전치사를 빼놓고 접속사에, 즉 뭐예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특징, 그치? 요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요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 관계사라 함은 접속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품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접속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죠. 이 관계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뭐예요? 접속사의 기능이란 얘기였어요. 즉 접속사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관계 대명사는 뭐겠습니까? 접속사의 기능이 포함된 대명사죠. 이 안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봐. 절이 하나일 때 관계사, 관계 대명사 씁니까? 안 씁니까? 절이 하나일 때. 안 쓰겠지. 왜? 절이 하나면 접속사가 아예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접속사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절이 두 개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요러한 예문 좀 쉽게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요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I know the man. 중등 수준의 예문입니다. I know the man 하고 he stares at us. 이런 두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문장이 두 개예요. 절도 각각 하나짜리로 이루어진 문장이 두 개인데, 나는 그 남자 알아. 그는 우리를 째려보고 있어. 이런 말이야. 그치? 자, 이 두 문장을 관계를 맺어줄 거야. 즉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 하나짜리로 만들어줄 거라고요. 그치?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접속사로 의미가 맞는 접속사를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나는 이번에는 접속사의 기능과 더불어 대명사의 역할까지 가지고 있는 관계사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 두 문장의 관계에서 뭘 따져야 돼? 공통된 대상, 즉 대명사로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는 거야. 뒷문장에서 대명사라는 요 he,
이 us라는 대명사도 있지만 앞문장이 거론되지 않았잖아요. us는. 그쵸? 그럼 요 he는 앞문장이 거론된 대상이 있지? 그게 누구야? I야? 아니죠. 누구야? the man이죠. 그치? 요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죠. 그럼 봐요. 자, I know the man 해놓고 이번에는 he라고 쓰면 접속사를 따로 써야 되니까 he 대신에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접속사의 기능까지 포함한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답부터 얘기하면 who라는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요. 요놈 관계 대명사와 같은 대상, 즉 관계 대명사가 지칭하며 관계 대명사 절 통째로 수식을 받는 명사, 요거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다 이게 한자씩 조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선자, 나올 행자, 말씀사자 앞에 나오는 명사 요 말이야. 이게 선행사예요. 즉 관계대명사 절의 수식을 받으면서 관계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야. 알겠죠? 이 문장까지는 우리 중2 정도에 배워. 중등 정도의 문법 지식인데 잘 봐. 일단은 간략하게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써먹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해 보면 이걸 써먹기 위해서 관계대명사의 격 표현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상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를 따지고 관계사절 내에서의 역할, 즉 격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관계대명사를 지정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who라는 형태에서 봤듯이 관계 대명사들은 원래는 어디에서 다 빌려온 녀석들이냐면 의문사에서 다 차용해온 것들이야. 의문사. 그치? 의문사에서 빌려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도 접근해도 돼요. 나 그 남자를 알아. 근데 누구냐면 우리 째려보는 그 남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의문사였던 거를 관계대명사로 차용을 한 겁니다. 끌어온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 주격은 who. 이거는 뭐 여러분들 책에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필요하다면 적으셔도 되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사물의 경우도 whose, 목적격은 which고요. 자, 사물의 경우는 우리 책 표에도 of which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of which는 좀 까다로워요. 소유격 of which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닙니다. 일부 선생님 중에는 of which와 whose가 똑같다고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of which는 오늘은 얘기 안 할 겁니다. of which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문제풀이 하면서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of which는 아무로 쓰지 않아요. 그냥 소유격이야 라고만 해버리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of which는 제외하고 사물의 경우도 소유격은 whose만 알아둡시다. 그 다음 자 선행사의 종류에 무관하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 있는 멀티 관계대명사가 있죠. that입니다. that은 소유격이 존재하지 않죠. 목적격도 that입니다. 자, 이렇게 표로 잠깐 해놓고 선생님이 요 얘기 한번 해볼게. 관계대명사의 격을 묻는 문제는 중학교 문제부터 탭스까지 또는 토익 시험까지 관계대명사의 격을 묻는 문제는 뭐만 나올까요? 소유격을 제외한다면 who와 whom밖에 안 나와. 왜 그럴까? 주격과 목적격이 차이가 나는 건 who와 whom밖에 없잖아. 그지?
위치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문장 내에서 우리가 따져야지. 형태가 똑같잖아. 즉 주격도 위치, 목적격도 위치. 대도 주격도 대, 목적격도 대시니까 소유격을 제외하고 경문제가 출제되는 관계대명사는 후와 훈밖에 없어요. 알았지? 자, 일단은 요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선제적으로 배웠던 요 관계대명사의 종류 얘기가 되겠고, 자,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갑시다. 이제 관계대명사 what 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관계대명사는 선생님이 어디서 빌려왔다고? 어디서 가져왔다고? 의문사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지? 근데 의문사와 관계대명사는 형태는 똑같지만 우리 어떻게 분간해요? 얘네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의문사는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얘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관계대명사 what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가장 중요한 특징이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앞에 별도의 선행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안에 선행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럼 봐봐. 다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유무로 의문사와의 차별을 두고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얘는 의문사 what도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 what도 선행사가 없어. 분간돼, 안 돼?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뚜렷이 분간되는 일부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분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관계대명사 what에 밑줄 쳐놓고 쓰임이 다른 하나, 이런 문제가 학교 내신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원래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what의 해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의문사 what과는 다르게 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사 what인지 관계대명사 what인지는 선행사 유무로 판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전체에서 해석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문법 책에도 나오거든. 근데 둘 다 해석이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해석으로도 분간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일단은 1차적 구별은 해석으로 한다고 해 놓읍시다. 관계대명사 what은 반드시 선행사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 what은요, 요거까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뭐와 같은 기능을 하냐? The thing which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죠? 물론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필기하다가 이렇게 대괄호 모양을 쓸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요놈도 호환 가능하다는 표시야. 알겠죠?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과 같은 표현.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all that과 같은 표현이야. all that. 뭐뭐하는 모든 것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계 형용사는 학교 문법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거든요. 심지어 안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요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관계 형용사 what이 요렇게 나오죠. what 명사는요, all the 명사와 요놈의 원리 때문에 같은 기능도 합니다. 이건 관계 형용사 what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요 정도까지 정리해 놓읍시다.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의 본질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그럼 관계대명사의 생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략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요 얘기 해봅시다. 먼저
1번 관계대명사의 용법 얘기 책에 안 나오는 겁니다. 두 문장을 선생님이 쓸 거예요. 두 문장을. She 좀 구별하기 쉬운 걸로 선생님 쓸게. She has two sons. She has two sons. 자, 위와 아래 S인 요 후와 요 후 같은 관계대명사고 격도 주격이야. 그러나 용법이 다르죠.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은 요거를 자, 위에 있는 후는 한정적 또는 제한적이란 말도 씁니다. 법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후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잘 봐. 영어에서 한정이란 말이 나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명사의 한정도에서 명사를 꾸민다. 앞으로 한정, 제한 이런 말 나오면 문법 용어로 한정적, 제한적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의 한정되고 제한돼서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죠? 명사를 꾸미는 용법이야. 즉, 자, 선생님이 표시를 해줄게요. Who are doctors라는 하나의 관계사 절이 통째로 two sons라는 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알겠죠? 선행사 수식. 그런데 아래 나온 계속적 용법은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여러분 눈에 두드러지게 컴마가 있냐 없냐죠. 그치? 쉼표가 있냐 없냐야. 이건 뭐야? 쉼표는 사실 호흡이 한번 끊어서 쉬라는 얘기잖아. 하나의 절이 끝났다고 명확하게 끊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부러 요놈과 요놈 사이에 쉼표가 없는 건 수식어의 역할을 하니까 그대로 안 끊고 쭉 이어지지만 얘는 쉼표로 컴마로 한번 끊었다는 얘기는 얘가 얘를 꾸미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추가 설명이나 부연, 추가적인 언급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 두 문장 잘 들어봐. 해석을 해줄게 선생님이. 그녀는 의사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야. 위에 거 문장. 아래 문장. 그녀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 맞다. 걔네들 다 의사예요. 이게 아래 문장이에요. 다시. 그녀는 의사인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둘 있는데요. 걔네들 의사예요. 요거랑. 오케이? 자, 학교에서는 이제 요렇게도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적 용법과 컴마를 찍지 않은 원래의 한정적 용법은 해석의 차이가 명확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얘는 얘 꿈이니까. 자, 질문입니다. 1번의 she와 2번의 she 중에 아들이 딱 2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she는 몇 번일까요? 여기서 그녀는 아들이 딱 2명밖에 없다 라고 확언할 수 있는 거, 확정 지을 수 있는 거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의 she죠.
오케이? 왜? 그녀는 아들이 둘 있대 하고 끝났잖아. 근데 얘는 끝난 게 아니라 의사인 아들이 둘 있어, 1번은.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 의사인 아들이 둘 있고요. 여기다가 또 뒤에 and 백수인 아들이 8명 있고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는 아들이 둘 있다라는 전제로 끊고 쉼표 끊었죠. 그러니까 얘는 의사는 둘이야. 이걸 이제 학교용법에서 계속적용법과 한정적용법의 해석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안 중요해요. 실제로는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냐? 선생님이 이거 칠판에다 써놔서 그렇지 말로 한다고 생각해봐. 언어는 원래 말이 우선이잖아. 문자 언어보다는 음성 언어가 원래의 용도였잖아. 말로 해볼게. She has two sons who are doctors. 내가 지금 1번 위에 문장 읽었어? 아래 문장 읽었어? 티나? 티 안 나지. 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석의 차이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는 내신에 굳이 내려면 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능이나 제대로 된 시험이라면 잘 안 내. 해석의 차이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나중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불리는 놈들은 출제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출제하는 게. 그게 어떤 거에 속한 거냐면 잠깐 우리 62페이지에 책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3번에 2번 얘기를 잠깐만 먼저 할게요. 유진이는 선생님 그냥 칠판 봐도 돼요. 계속적 용법에서 자주 다루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해석의 차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용법의 출제 포인트.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접속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쓸 수 있어요? 없죠. 관계대명사 안에 접속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못 쓰지? 그래서 대명사야. 접속사가 없으면 관계대명사입니다. 특히 계속적용법. 여기서 요걸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해 볼게.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써줄게. 예문 아예. 자, 아까 옆에 쓴 예문에서 조금 비슷하게 가볼게요. She has three sons. 잘 봐. Two of them whom are doctors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보기를 3개 했습니다. 관계대명사냐 대명사냐도 고르고 그 다음에 격판단까지 얘기하기 위해서. 그녀는 아들이 3명 있어요. 근데요 걔네들 중에 2명은 의사예요 이 말이야. 됐죠? 일단 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부터 결정해야죠. 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예요? 뭐 따져야 돼 그럼? 접속사가 있냐 없냐부터 따져야 돼. 접속사 있어 없어? 없죠. 그치? 접속사 없네? 그럼 우리는 대명사 고르면 안 되지. 접속사 없잖아요 지금. 절이 2개인데 그 얘는 안 돼.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잘 봐. 뒤에 동사 are가 있으니까 아 선생님 주격이죠? 맞아? 맞아요? 아닙니다. 정답은 whom이야. 선생님 주격 아니에요? 동사 앞인데. 왜 아니냐? 주어는 걔네들 전부가 의사야? 걔네들이 다 의사야? 걔네들 중에 2명이 의사지. 그럼 뭐야 주어는? 요게 주어. 얘는 뭐야? 전치사 구에서 전치사 of의 목적어야. 알겠어요? 우리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는 다 무슨 격으로 쓰기로 약속했지?
목적격으로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속지 마. 알겠죠? 전치사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 역시 목적격으로 쓴다.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town sailors were missing. 이번에는 선생님이 일부러 선행사가 ten sailors인데요. 보통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관계대명사 절이 오죠. 그런데 주절에 동사가 짧을 때는 관계대명사 절이 길고 그럴 때는 그냥 관계없이 뒤에다 붙여버리기도 합니다. 알겠죠? 원래는 얘가 선행사니까 요 뒤에 컴마하고 관계사절 와야 되는데 그냥 컴마하고 관계사절을 뒤에다 붙여버리기도 해요. 잘 봐요. And 이렇게 해봅시다. 10명의 선원들이 실종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뭐 이런 말을 안 썼지만 10명의 뱃사람이 선원들이 실종됐는데요. 근데요. 그들 중 6명은 한국인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 문장 맞아 틀려? 틀린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뭐가 틀렸어요? whom이 틀렸지. 왜 틀렸나요? 접속사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whom 관계대명사를 또 써버리면 결국 접속사 몇 개 쓰는 꼴이야? 2개 쓰는 꼴이야. 절이 2개인데 접속사 2개 쓰면 틀린 문장이잖아.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 얘기했지. 접속사 얘기하면서 앞으로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라고. 그치? 접속사와 절, 즉 동사의 개수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법,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어법을 따질 때 가장 1순위야. 알았죠? 그럼 뭐라고 고쳐야 돼요? 대명사로 고쳐야죠. 대명사로. 그냥 대명사. 그래서 계속적용법은 실제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계속적용법의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해석.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해석의 차이가 아니다. 뭐다? 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느냐. 요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알겠죠? 요게 1번입니다. 1번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얘기합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의 출제 포인트 2번. 자, 두 번째. 선행사가 없을 때. 참고로 좀 이따 선생님이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주겠지만 선행사가 없는 관계사는 what, 관계대명사 what, 관계부사 how, how도 선행사 포함이야. how도 선행사 포함이라고 배웠어? 학교에서? 이걸 왜 안 가르치냐고. how도 선행사 포함이에요. the way how 못 쓴다는 건 배웠지. 왜 the way how 못 쓰는데요? 물어봐야지 여러분이. 왜 the way how를 못 써? how가 선행사 포함이기 때문에 the way how를 못 쓰는 거야. 두 개 다 동시에 못 쓴다? 이런 말은 우리 딸도 할 수 있어. 왜 how 앞에 the way를 못 쓰는지 선생님들이 설명해 줘야지. how가 선행사 포함이에요. 선생님들도 모르는 선생님도 엄청 많더라고. 에? 선행사 포함한 관계사 what밖에 없지 않아요? how도 선행사 포함이야.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알려줄게. what, how. 일단 관계대명사 what,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포함. 여기다 좀 더 어려워지면 복합이란 말이 붙거든.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부사에서 끝에 ever가 붙는 애들이 있어. whichever, whoever, whomever, whosoever, whatever,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렇게 ever가 붙은 복합 관계사는 전부 선행사 포함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what, how, 그 다음에 ever로 끝나는 관계사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돼. 얘네가 다 선행사 포함이니까 이렇게 선행사 포함한 애들은 계속적 용법에 못 써요. 알았죠?
그래서 걔네 말고 선행사가 없는데 계속적용법을 썼대. 이 얘기는 자 예문부터 선생님 쓰고 얘기할게. 알겠지? She she exercises every day 해놓고 자 선생님이 그냥 줄만 옮길게요. 여러분 옆에다 쭉 써도 됩니다. 노트에다는 자 요렇게 해놓고 makes her stay in shape 이라고 해봅시다. 자, 빈칸. 요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데 그 일이, 그게 그녀를 쉐이프, 모양 안에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모양 안에 유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지. 건강을 유지하다. 인 쉐이프가 건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 쉐이프는 보기 좋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몸매가 좋다. 건강한 사람이 몸매가 좋을 거 아니야? 그치?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고 몸을 가꾸니까. 그죠? 너무 빼빼하거나 뭐 너무 뚱뚱한 사람. 그럼 건강할 수가 없죠. 자, 봐봐. 여기에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 자리에 쓰는 게, 잘 봐. 선행사를 쉬라고 잡을 수 있나요? 그녀가 그녀를 만들어? 이건 불가능하잖아. 그지? exercise는 동사라 선행사가 될 수 없어요. everyday는 부사라 선행사가 될 수 없어. 왜? 선행사는 앞에 나온 뭐라고? 앞에 나온 명사였잖아. 명사. 그지? 그럼 명사 없잖아. 대명사, 명사 역할하는 대명사는 똑같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니까 올 수 없고 말이 안 되니까 이때는 선행사가 없죠. 이때는 뭐라고 써? 위치로 쓰는데 이때의 선행사가 뭐야? 이겁니다. 컴마, 지금 요 컴마 앞에 전체. 알았어요? 자, 선행사가 없을 때 이때는 즉 뭐냐면 앞에 나온 주절이죠? 주절 전체 또는 일부가 선행사를 대신합니다. 주절 전체 내용이나 일부가 선행사를 대신합니다. 선행사를 대신한다. 이때는 우리는 무조건 뭐만 쓰느냐? 자, 여러분은 요 밑에다 쓰세요. 칸이 없어서 선생님은 요 밑에다 써. 선생님 칸이 없어서 이렇게 내려올게. 이때는요. 주절 뒤에 컴마. 자, 이렇게 쓸게요. 컴마 찍고 위치를 쓰는데 알았죠? 요 위치는 항상 삼인칭 단수 취급을 합니다. 이때의 위치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됐죠? 오케이. 자, 책에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중요한 건데 안 나와서 선생님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계속적 용법에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 요걸 물어봐요.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는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A. 뭐가 있냐? 대표적인 대시입니다. 네. 관계 대명사 대신 who나 which 또는 whom을 대신해서 사물이든 사람이든 다 쓸 수 있지만
계속적 용법은 쓸 수 없죠. 그치?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컴마 뒤에 that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쌤이 있다 하나 해줄게. 잠깐만요. 두 번째, 선행사 포함 관계사도 계속적 용법에 쓸 수 없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는 뭐가 있습니까? what,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잖아. how, 오케이? how, 그 다음 또 뭐? 복합관계사. 복합관계사란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관계대명사 뒤에 ever가 붙는 말들이 다 복합관계사예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whatever, whichever, whosever, whomever, whoever처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뒤에 ever가 붙은 걸 다 복합관계사라고 그래. 얘네들은 계속적 용법 불가. 근데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that과 what이 제일 많이 나오죠. 계속적 용법을 쓸 수 없는 걸. 근데 여러분, 컴마 뒤에 무조건 that 못 온다라고 하면 안 돼. 계속적 용법의 컴마만 못 와. 무슨 얘기냐? 봐라. 이거 계속적 용법의 구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주절이 끝나고 관계사. 이 컴마 알았어요? 접속사 없는 절, 즉 주절이 완전히 다 끝나고 관계사 등장하는 걸. 그 다음 두 번째, 주절에 주어 다음에 컴마 찍고 관계사. 그 다음 또 컴마 찍고 동사, 주절의 동사.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외의 컴마는 계속적 용법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부연이나 삽입구, 삽입절 등의 컴마 요거 계속적 용법 아니야. 그래서 컴마 뒤라고 해서 that 못 온다가 아니라 부연이나 삽입구, 삽입절 또는 동격의 컴마 뒤에는 that이나 what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알았지? 이건 근데 꽤나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출제율은 낮긴 합니다. 진짜 출제자가 의도하고 함정 문제를 팔 때.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풀이 선생님이랑 나중에 할 건데 기출문제 등에서 의외로 많이 발견됩니다. 컴마 뒤니까 that 나왔네? 이건 무조건 틀렸다고 선생님이 말해줬지? 하고 틀려버리라고 일부러 파놓는 함정들이 있어. 그거 틀리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컴마 뒤에 that이나 what 분명히 컴마 뒤에 못 쓴다라고 배웠는데 그 컴마를 계속적 용법의 컴마인지를 구분을 잘 해야 돼. 이건 나중에 실제로 문제 풀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알았죠? 일단 계속적 용법의 구조는 요 두 개밖에 없어. 알았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관계대명사 얘기만 첫 번째 시간에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얘기할 거야. 자, 그 다음 용법 얘기했죠?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대명사 소유격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소유격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 뭘 고민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가능한 경우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 삽입절을 동반하는 주격. 오케이? 이건 어려워. 그래서 몰라도 돼. 에? 나중에 선생님 독해할 때 한번 얘기했지만 이건 어려운 거니까 놔두고. 목적격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요, 잘 봐요.
아무리 목적격이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전치사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목적격, 즉 전치사를 동반한 목적격은 생략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목적격이어도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는 목적격은 생략 불가능하죠. 그죠? 두 번째, 주격은 원칙적으로 생략 불가해요. 주격은 생략 불가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착각 많이 하는 게 2번에서 이걸 적어주면 주격도 생략 가능하다고 착각하는데 주격은 생략 불가능하고요. 주격과 비동사를 묶어서 함께 생략 가능해. 주격 혼자만 생략, 비동사가 뒤에 올 때 주격을 생략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 주격과 비동사가 함께, 주격 뒤에 비동사가 올 때 함께 생략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관계 대명사의 생략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삽입절 얘기만 간단하게 선생님이 하고 삽입절 얘기만 간단하게 할게. 책에도 안 나와 이거.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진도 나가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문제 풀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다 설명하는 거야. 삽입절이란 건 어떤 책은 내가 기가 막힌 책도 예전에 선생님 공부하다 본 적이 있거든. 선생님이 된 후에도 I think, people say, I know, you say, you know 등은 삽입절이므로 생략, 삽입절이므로 알아둬야 한다. 미치고 환자 팔짝 뛰는 줄 알았어요. 삽입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삽입절은 애초에 그 관계사절과 연관이 있던 놈이야. 삽입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선생님이 그 증명을 해줄게. 뜬금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관계사절에 삽입됐다고 삽입절이 아니라 잘 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렇게 쉽게 할게요. I will marry the woman 이라는 문장 요놈하고 she is honest and kind 라고 해봅시다.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할 거야. 그녀는 정직하고 마음씨 착해, 친절해 이런 말이야. 자, 요거 바꾸면 요거 설명 듣고 쓰세요. 천천히. 이거 못 바꾸는 사람은 없죠. I will marry the woman who is honest and kind. 요렇게 못 바꾸는 사람 없잖아. 그지? 자, 근데 봐봐. 자, 똑같은 말 써줄 거야. I will marry the woman I think that. 여기서 that은 생략 가능해. 왜? 동사 think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생략 가능하죠? 접속사, 명사절의 접속사 that은. 자,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비교해 봅시다. 뭐만 들어간 거야? I think that만 들어간 거야. 자,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할 거야. 그녀는 정직하고 친절해.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할 거야.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정직하고 친절해. 그럼 얘 합치면 우리말로 먼저 얘기해 봅시다. 나는 어떤 여인? 내가 생각하기에 정직하고 친절한 여인과 결혼할 거야. 그지? 됐어?
이걸 이제 갑니다. I will marry the woman 이라는 주절은 똑같겠죠. 그 다음에 관계사 절이 와야 돼. 근데 요 놈 중에 일단 윗문장에 공통된 대상이 the woman하고 이 the woman을 받는 대명사가 쉬니까 요 놈이 관계 대명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I think라고 쓰는 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는 원칙이 있죠. 주격이든 소격이든 목적격이든 선행사 바로 뒤로 오는 게 원칙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she가 일단 주격이니까 후로 변해서 먼저 앞으로 와. 얘가 she가 먼저 와. 후로 변해서 그 다음에 is가 오는 게 아니라 원래 뭐야? 원래 있던 단어 그대로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알았어요? I think she is에서 she가 관계대명사로 변해서 who만 앞으로 왔고 그대로 나머지 단어를 순서대로 쭉 나머지 문장 성분을 써서 I think 쓰다 보니까 결국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주격의 동사였던 is 사이에 원래 두 번째 문장의 주어 동사 주절이었던 I think 자체가 어떻게 된 모양새야? 끼어든 모양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삽입절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어요? 이걸 그래서 삽입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삽입절을 임의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게 구조상 주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 사이에 끼어든 삽입된 모양새일 뿐이야. 원래 존재하던 절입니다. 알겠죠? 이걸 삽입절이라고 불러. 됐어? 삽입절의 원리는 선생님 설명했고, 그럼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삽입절의 판별 요령이야. 선생님이 요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요령과 꼼수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요령이라고 썼잖아. 간혹 선생님도 요령이라고 얘기는 해. 요령을. 왜? 도움이 되는 요령도 있어요. 확률이 100%이거나 도움이 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을 적어줄게. 자, 어떤 거냐? 잘 봐. 문장이 쭉 진행되다가요, 선행사가 나옵니다. 선행사가 나와요. 그리고 주어, 동사, 그 다음 동사. 물론 주어, 동사도 올 수 있거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오케이? 그런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순서 다시. 관계대명사. 요걸 빼먹었네. 미안해요. 주어, 동사.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인 경우에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기도 하는데 이건 출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삽입절을 출제하는 이유는 요놈이 삽입절이거든. 요게 삽입절이거든. 선행사 관계대명사 뒤에 주동동 오면 삽입절이야. 주어 동사가. 이게 삽입절이거든. 자, 아까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종류 얘기할 때 출제되는 격문제로 출제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지? 후와 훈밖에 없다고 그랬지? 삽입절은 왜 출제해요? 격을 틀리라고 내는 거야. 삽입절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보통은 주격 뒤에 동사가 오고 목적격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삽입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관계대명사 무슨 격으로 쓸까요? 뒤에 주어 동사 왔으니까 목적격으로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내겠어? 안 내지. 아니 삽입절 모르는 사람도 목적격으로 풀어버리는 걸 내겠냐고. 틀리라고 내야 되니까, 출제자의 눈은 틀리라고 내야 되니까 얘는 목적격이 아니라 무슨 격만 내는 거야? 요 동사의 주격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밖에 안 와? 이 자리에 단골 VIP 단골 출제되는 놈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후와
whoever 요 두 놈만 맨날 와요. 요 관계대명사 자리에. who하고 whoever만 맨날 나와. 에? 주격. who, whoever. 삽입절 판별 요령. 선행사, 관계대명사, 주동동,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올 때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삽입절이다 라고 치부해버려. 알았지? 선생님이 이건 정석이 아니고 요령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먹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령이지만 써먹으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해 놓으면 대략적인 관계대명사 얘기는 끝났어. 됐어요? 학교에서 장황하게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러나 책에, 지금 우리 책에 안 나온 것도 중요한 얘기, 요런 거, 삽입절이라든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계속적 용법, 매출제 포인트, 요거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추가 설명한 겁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요. 이제 관계 대명사를 응용해서 관계부사 역할을 하게 만들거나 관계부사를 써먹을 건데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